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미국 축구, 그리고 미국 야구와 일본 야구, 마지막으로 EPL과 EFL까지 6종목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송하면서 당연하게도 또 조합 데이터표도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방송한 2년 반이란 시간 동안 제가 기록했던 성적들 10연승 이상 기록들로만 모아놨습니다. 화면 중앙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또 증거 자료가 유튜브 측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서 이렇게 제가 숲TV 아르마다 검색하시고 생방송 또는 이렇게 게시판 방송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맨 위 상단에 개인 통상 기록이라고 해서 남겨놨습니다. 링크 하나하나 따서 남겨놨으니까 아무거나 누르시고 당시 올렸던 날짜 확인하시고, 그리고 달렸던 댓글들 확인하시면 또 이제 받아보실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또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적중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는 제가 거의 몰아쳐서 썼죠. 지난주는 요 코멘트 잠깐 치우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그리고 일요일까지 정신없이 몰아쳤던 지난 한 주였고요. 특히나 승부 같은 구간이 다 들어왔습니다. 강승부 2번 들어서 2번 또 다 가지고 오기도 했고, KBO는 5일 중에 5일 다 적중하면서 5연승, 그리고 일본 야구도 3연승 또 기록을 했고요. 또 NBA도 시즌은 끝났지만 끝나기 전에 제가 그래도 5일 중에 4일 또 4연승 하면서 강승부 포함 또 잘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해축이랑 메이저리그도 이제 올킬 포함 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좀 연승이 길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승부 구간이 또 잘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주력 구간이 조금 삐끗거리고 있다라는 게 살짝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또 승부 구간 잘 가져와 주고 있고요. 승부는 지금 3연승입니다. 오늘 그리고 메이저리그 강승부입니다. 사실 오늘을 위해서 승부데이를 제가 만들어냈고, 어제는 운이 좋게도 금액업 그리고 중승부도 잘 갖고 왔는데 오늘 또 강승부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 오늘은 전 구간 올킬로 강승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팅 초강추 드리는 구간이고요. 그냥 받자마자 바로 배팅하시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튜브 형님들도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카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튜브 자체에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지금 열려 있습니다. 또 멤버십 참여하시면 바로 데이터표 커뮤니티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우리 숲TV 형님들께서는 현재 지금 여러가지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본인 형편에 맞게, 그리고 참여 이 일수에 맞게 별풍선 후원하시면 데이터표 쪽잠으로 또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 16일입니다. 오늘 NBA부터 출발해서 메이저리그 좋아 보이는 10경기 모두 프리뷰해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불법 사설 사이트 홍보를 금지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는 제가 늘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제 이름으로 뭔가 불법 사설 사이트 홍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제가 또 사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시카고 불스 그리고 마이애미 NBA 첫 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7, 8위전이 정말 상당히 재밌었어요. 진짜 제가 NBA를 이렇게나 사랑했나라는 또 생각이 오랜만에 들 정도로 진짜 최고의 명경기를 했고, 제가 또 골스 팬이지 않습니까? 골스 팬에다가 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제 골스를 또 이렇게 마인승으로 일반승 여기 중승부로 가져갔을 정도로 그냥 골스 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 오늘 7, 8위전은 일단 너무 재밌었는데 과연 9, 12전도 재미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카고 불스랑 마이애미 구간인데 이게 오늘 이 경기가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카고 불스가 과연 플레이오프에 대한 DNA가 얼마나 몸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아마 조금은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력적으로만 놓고 봤을 땐 저는 마이애미가 우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는 길이나 코비 화이트가 몰아치는 힘이 좋은 팀이라서 그렇지, 우리가 어제 올랜도랑 애틀랜타전을 보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지만 저는 그래도 단기전에서는 수비보다는 공격이 좋은 팀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확실히 어느 정도 홈 경기에서 그 수비값을 가져갈 수 있고 공수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 팀들이 확실히 이런 단기전 토너먼트에 대부분 유리하구나라는 걸 한 번 더 알게 되었고,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들이
뭐 물론 그때 당시 우승했을 당시에 멤버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 이제 이런 본 농구에 대한 DNA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특히나 타일러 히로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애미 우승을 사실상 이끌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런 DNA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러치 히터들부터 시작해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죄다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마이애미가 형들 정배인가요? 잠깐만. 정면 역배구나 그래.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근소하게나마 지금 역배를 받은 이제 이유가 뭐 어쨌든 전력 차이는 마이애미가 조금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최근에 경기력이나 흐름들만 보면 우리가 불수적으로 다들 많이들 보시겠지만 저는 이거는 마이애미가 경기적인 운영 쪽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카고 불스의 가장 큰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수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이 좋은 팀이 이번 시즌 39승 43패 어쨌든 패수가 더 많았다라는 거는 졌던 경기의 대부분은 전부 다 수비가 안 됐기 때문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비가 안 되는 팀이 플레이오프 때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어제 올랜도와 애틀랜타전에서 애틀랜타가 자멸하는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홈에 이점은 있는 시카고 불스이긴 하지만 또 제가 한 가지 그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시카고 불스 원정 역배는 우리가 그냥 미친 척하고 배팅해도 될 정도로 과학적이다라고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시카고 불스 홈 정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과학적으로 잘 안 들어오는 구간들이 많았다라는 것들까지 생각해 보았을 때 이건 저는 마이애미 쪽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역배에다가 프랜슨까지 모두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바는 이게 좀 시카고 불스가 이기면 오바 쪽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이애미이기 때문에 그래도 언더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스트렐라 감독이 이게 조금 더 수비 형태로 경기를 갖고 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애미 프랜에다 역배 그리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300개 너무 고맙습니다. 데이터 빠르게 발송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지금 11시까지 구매됩니다, 형님. 네, 11시까지 구매가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좀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자, 다음은 세크라멘토와 댈러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아까 마이애미랑은 조금 상반되는 구간이기는 한데 요 경기도 제가 일단 댈러스 프랜슨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DNA가 좋은 선수들, 큰 게임의 DNA가 좋은 선수들이 일단은 있기 때문에 클레이 탐슨을 형들 1번에다 놓습니다. 이거는 댈러스 감독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지 마샬이 형들,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얘는 원래 4번까지 뛰는 선수라고 그랬는데 2번부터 5번까지가 올 포워드 라인들입니다. 이거는 얘들은 내일 클레이 탐슨한테만 그냥 외곽을 맡기고 2번부터 5번까지는 포스트를 수성하겠다는 겁니다. 왜? 세크라멘토고 2번부터 5번까지 모두 포워드 히트 자원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세크라멘토는 어쨌든 2번부터 5번까지가 올 하드 스코어링 라인들이고 포워드 라인들에서 득점을 많이 하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2번부터 똑같이 매치업을 잡아놓으면서 아마 벤치마킹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1번 구간에 사실상 리딩을 클레이 탐슨이 한다라고 한다면 이 경기는 오히려 앨리스보다도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댈러스가 낫다라고 봐요. 지금 이 라인업은 저는 진짜 댈러스 감독이 야 오늘 각 잡았구나 이 라인업은 전 처음 봅니다. 이번 그 통틀어서 그만큼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다고 하더라도 절대 쉽게 지진 않을 겁니다. 이게 4.5점이면은 2포지션 이상 게임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사실 좀 2포지션 게임 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좀 타이트한 3점 차 이내의 경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요. 댈러스가 어쩌면 이 경기는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세크라멘토가 홈 경기고 역시나 세크라멘토에도 더마 드로잔이라는 클러치 히터 그리고 잭 라빈이라는 클러치 히터를 두 선수나 데리고 있기 때문에 댈러스는 사실 지금 클러치 히터가 없잖아요. 클레이 탐슨 말고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경기는 그래도 일반 승은 세크라멘토를 보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건 둘 다 봐도 될 것 같아요. 세크라멘토 승이랑 댈러스 프랜 승을 같이 봐도 될 정도로 그만큼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경기였다. 물론 전력적인 부분에서만 보면은 세크라멘토가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동기부여적인 측면이나 오늘 가지고 온 전술들만 놓고 봤을 때 이거 어쩌면 댈러스가 사고 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기는 팀이 멤피스랑 붙어서 또 이기면은 바로 또 오클라호마랑 붙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클라호마랑 비빌 수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 댈러스, 세크라멘토, 멤피스 중에서는
사실 세크라멘토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NBA 팬 입장에서는 좀 재밌는 경기를 하려면 세크라멘토가 솔직히 올라갔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아무튼 댈러스 프렌스는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 요거 세크라멘토 일반승 정도 보도록 하고 언더반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라인업 자체는 수비적으로 싸우긴 했지만 아마 적은 득점으로 끝날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기준점도 214점대면 너무 낮기도 하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론토와 애틀랜타 오늘 메이저리그 가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어제 유튜브 올린 거를 봤는데 이 메이저리그 제가 프리뷰가 너무 길더라고. 막 POPS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전달해야 될 부분들을 좀 전달을 하지 못하고 간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오늘 최대한 조금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토 선발투수 크리스 베싯 선발투수가 선발 등판하게 됩니다. 1승 0패 방울 0.7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크리스 베싯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이저리그 투수, 선발투수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구위값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제구값이나 존을 넓게 쓸 때나 또는 여러가지 결정구들이 2개나 있습니다. 결정구들이나 아니면 경기 운영 능력으로 게임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이번 시즌 회춘하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구종 가치가 토론토에서 가장 좋고요. 전반적으로 크리스 베시 선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베테랑 투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위값에다가 힘을 두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매 시즌마다 승리 요정이었던 선수였거든요. 그만큼 경기 운영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토론토가 지금 오늘 좋은 경기를 할 것이다 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애틀랜타도 오늘 스트라이더예요. 왠지 오늘 제가 스트라이더 오늘 이 경기에 나올 것 같았거든. 어쨌든 스트라이더가 오늘 선발 등판을 하게 되는데, 스트라이더가 조금 불안한 건 뭐냐면 원정 경기에서 볼이 좀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정은 보통 구위가 스트라이더처럼 좋은 선수들은 원정 가서 제구가 안 날리게 하기 위해서 볼들을 좀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투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게 좀 몰리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게 스트라이더긴 합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더를 우리가 아직까지 명확히 캐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지표들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은 불안하긴 하지만, 스트라이더는 늘 스트라이더였고, 역시나 뭐 어쨌든 얘가 그걸 뭐라 그러더라? 그 부상 복귀전을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게 따로 명칭이 있는데 햅인가? 하여튼 거기서도 꽤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종값 자체가 훌륭하게 찍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양쪽이 주고받을 만한 경기다. 애틀랜타 일반승 정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토론토 프렌스는 같이 보면서 언더오바 언더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도 최근에 빠따가도 괜찮고 장타에 대한 힘이 워낙 포심 장타에 대한 힘이 좋기 때문에 스트라이더를 공략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는 봐도, 어쨌든 지금 스트라이더가 갖고 있는 구위값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고, 또 크리스 베식 같은 경우에도 나름 그래도 홈 경기에서 좋은 피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7.5를 받은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리고 언더까지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가지 구간 모두 함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보자고 한다면은 저는 언더 쪽 먼저 체크해 볼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스트라이더를 한 번 더 보고 싶긴 해요. 일단은 던지는 걸 좀 일단 보고 싶다. 다음은 밀워키와 디트로이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밀워키 선발 투수가 호세 퀸타나 선수가 드디어 첫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 오늘 몬테로입니다. 1승 1패 방울 5.0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디트로이트가 지금 오늘 경기 몬테로를 꺼내 들었는데, 몬테로는 저는 디트로이트의 선발급 자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좋은 경기를 했고 계속해서 많은 BJ분들이 디트로이트를 주역으로 끌고 왔던 이유는 마운드가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지금 가장 센세이션한 3팀이 있잖아요. 디트로이트,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인데 이 3팀의 어떤 차이점은, 디트로이트는 마운드가 정말 압도적으로 좋고요. 선발 라인들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타선에 대한 파괴력, 그리고 샌디에고는 선발 불펜 이 타격 밸런스에 대한 밸런스가 가장 좋은 팀이라서 이 3팀이 초반에 좀 잘 나가고 있지만, 저는 지금 사실 선발급 자원이 올라오지 못하는 디트로이트라고 한다면 이 팀의 과연 오늘 메리트가 무엇인가 라는 첫 번째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디트로이트는
본인들이 리드하는 게임에서 강합니다. 오히려 리딩 당하는 게임에서는 조금 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러키가 홈 경기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얘들은 공갈포로 먹고 사는 팀인데 몬테로는 늘 매 시즌마다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갖고 있었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초반부터 디트로이트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최근에 일정도 많이 빡빡하기 때문에 저는 디트로이트가 오늘 필승조도 못 꺼낼 거라고 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발, 불펜, 타선 모두 다 밀리는 경기가 아닐까. 예전에 제가 뭐 필라델피아 경기 프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형들이 막 그 일정 때문에 그때 애틀랜타 그 다음 경기였나 아무튼 그래서 필라델피아 일정상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제가 어쨌든 저건 가장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선발, 불펜, 타선이 모두 좋은 구간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구간이 미러키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미러키 승 쪽 보겠습니다. 미러키 마인승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언더오바를 체킹을 하기에는 디트로이트가 타선이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타선이 좋은 팀은 아니니까 언더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몬테레오가 과연 얼마나 터져나갈까. 미러키 그때 최근에 형들 미러키 경기 다들 보셔도 아시겠지만 미러키는 한번 각 잡으면은 뭐 두 자릿수 점수까지 뭐 돌려버리는 게 또 미러키이기 때문에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세인트루이스와 휴스턴 경기입니다. 지금 이 경기가 형들한테 굉장히 핫한 게 있어요. 바로 퐁당퐁당입니다. 휴스턴이 오늘도 퐁당퐁당을 시전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뭡니까? 그 퐁당퐁당의 흐름으로 가고 나면은 오늘은 휴스턴이 또 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제가 이런 패턴을 진짜 싫어해요. 저는 장줄도 안 보고요. 이런 퐁당퐁당 패턴 정말 싫어하는데 휴스턴을 이번 시즌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와 진짜 패턴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건가? 라는 또 생각이 또 들고 하필은 선발 투수가 휴스턴은 또 폴 블랑코입니다. 0승 1패 방울 9.45점대. 폴 블랑코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포심 구종같이 실투가 얼마나 많은가. 얘가 지금 포심 실투비율이 꽤나 높습니다.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꽤나 또 높은 EP 장타값도 기록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세인트루이스가 생각보다 장타가 떨어지는 팀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면 오늘 또 휴스턴이 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분명히 또 드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마츠인데 마츠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레벨 자체가 좋은 투수는 아닙니다. 다만 마츠에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적은 이닝이더라도 짜임새 있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은 분명하다라는 것들. 득점권에서 피한 타율이 굉장히 안정적인 편에 또 속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휴스턴이 지금 장타가 죽어있는 상황에서 사실 휴스턴은 최근에 좀 차곡차곡 이렇게 점수를 쌓아나가는 방향을 또 선호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번 시즌 어쨌든 초 에이스급 자원 두 선수 브렉먼이나 터커를 다 내보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장타를 때려낼 수 있는 뭐 어린 선수들도 많이 없고 뭐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마츠도 꽤나 적은 이닝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세인트루이스가 그래도 필승조만큼은 좀 잘 돌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세인트루이스의 좀 짠내나는 어떤 그런 마운드 흐름 속에서 요거는 일발 장타 한 방 한 방으로 세인트루이스가 경기를 갖고 오지 않을까. 세인트루이스 승에다가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바는 언더 보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양쪽 다 나름 그래도 점수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7.5였으면 형들 언더를 맞을 것 같거든 차라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똑같은 거니까 세인트루이스의 마운드가 승리한다는 건데 근데 8.5라는 거는 사실 폴 블랑코만 터진다고 해가지고 이게 나올 수 있는 점수는 아니에요. 세인트루이스와 같이 터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도 오바를 한번 보도록 하겠다. 자, 다음 경기는 볼티모어와 클리블랜드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블랜드 선발 투수 오늘 크레머입니다. 1승 2패, 방어율 8.1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 클리블랜드 오늘 윌리엄스입니다. 승패 없이 방어율 3.6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레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가 지지난 시즌이었나? 형들한테 크레머를 소개해드리면서 현재 그 볼티모어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고 사실 볼티모어 현지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투수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크레머가 볼티모어의 기대주였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크레머의 최근에 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피안타율입니다. 피안타율. 이게 물론 메이저리그 일본 야구에서도 피안타율이 3할이 넘어가면은 선발로서 제가 자격 요건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메이저리그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3할이 넘어가는 투수들이 종종 등판하긴 하는데 얘는 문제가
그냥 구종이 4할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싱커가 3할이 넘어갑니다. 보통 싱커가 3할이 넘어간다라는 거는 오늘 오릭스전 다들 보셨을 거예요. 소타니가 오늘 싱커가 대부분 다 맞아 나갔거든. 그러니까 싱커는 잘못 던지면 그렇게 됩니다. 홈런이 되거나 웬만하면 장타가 되거나 그런 부분에서 크레버가 던지는 지금 싱커의 이 높은 피안타율은 도저히 믿고 볼 수 없는 수치는 분명하다라는 것들. 뭐 클리블랜드가 어디 뭐 핫바지 팀도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도 클리블랜드의 타선 타격감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때려낼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도 얘가 결정으로 이제 스위퍼를 던지는데 스위퍼가 뭐 상당히 좋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다만 결정구로 쓰기에는 또 나쁘지가 않다라는 것들. 볼티모어가 은근히 슬라이드 대처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스위퍼도 슬라이더 계열이다 보니까 아마 상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역시나 포심 같은 경우에도 윌리엄스가 최근에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발의 안정감 자체는 그래도 클리블랜드가 앞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볼티모어 같은 경우에도 불배에 대한 뎁스는 훌륭하지만 문제가 이제 추격조나 또는 이제 뭐 패전조가 올라왔을 때 그 힘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도 또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클리블랜드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차라리 이건 볼티모어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정배를 받을 만한 이유였다. 또 윌리엄스에 대한 아직까지 뭐 명확한 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클리블랜드 역배에다가 프랜슨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는 당연하게도 오버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쿠리 형님 힙징하는 거 감사드립니다. 데이터 바로 발송해 드릴게요. 그냥 강승부로 그냥 받자마자 승부로 베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승부의 그 배당이 마음에 안 든다 싶으시면은 아래에 있는 그 두 폴 두 조합 라인 다 묶어서 4폴 1조합으로 베팅을 하셔도 오늘 괜찮은 날입니다. 올킬까지 노려보는 날이기 때문에. 자, 다음은 신시내티랑 시애틀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신 선발 투수가 닉 마르티네즈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0승 1패 방어율 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시애틀 선발 투수가 오늘 브라이슨 밀러입니다. 0승 2패 방어율 5.7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 둘 다 비슷비슷한 자원이라고는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나은 자원을 보자고 한다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나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할 자원이 누구인가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밀러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밀러가 다 좋긴 한데 얘가 원정 경기 때 좀 사고를 치는 게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이스 밀러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제가 아무것도 매번 브라이스 밀러 프립 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포심 구종 같지만 괜찮으면 돼. 지금 괜찮단 말이에요. 충분히 4점대가 넘어간다라는 거는 그래도 메이저리그에서도 중상위권대 위치가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기는 한데 다만 오늘 이 경기는 신시 홈구장, 그야말로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브라이스 밀러도 홈 경기는 좋지만 원정 경기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타입이라는 것들. 닉 마르티네즈 같은 경우에는 늘상 피장타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시애틀도 또 보면은 뭐 물론 공갈프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홈런 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요거는 시애틀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 다만 마행까지 보기에는 브라이스 밀러의 원정 경기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신시 프렌 그리고 오바. 그래서 제일 먼저 권장드리는 거는 시애틀 승, 그리고 그 다음은 오바, 그 다음에 신시내티 프렌스 순서대로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랑 샌프란시스코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필라델피아 잠깐만 카톡 답변 드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가 놀랍니다. 0승 2패 방어율 6.35점대. 샌프 선발 투수가 로빌레이입니다. 2승 0패 방어율 3.1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로빌레이가 원래 그 사이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기대값도 높았고 지난 시즌에 얘가 복귀에 있었었나 부상에서 하여튼 복귀하고 나서도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 근데 이번 시즌 좀 기대값을 갖고 일단은 이 보기는 봤는데 로비레이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형들아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잖아요.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늘 말씀드리지만 얘들은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OPS가 많이 올라가는 팀입니다. 지난 시즌에 홈이랑 원정이랑 이 OPS 차이가 가장 많이 차이 났던 두 팀이 필라델피아랑 휴스턴이었거든. 그만큼 이런 제 로비레이가 생각보다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좀 많이 약합니다. 그런 좀 약점들이 있고, 지난 시즌에도 그런 약점이 좀 뚜렷하게 나오기도 했고, 그럼에도 2승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타선의 지원을 좀 잘 받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 경기는 이거라 생각을 합니다. 놀라의 그 싱킹 페스트볼이 얼마나 샌프란시스코를 공략을 해줄 수 있을까. 샌프란시스코가 생각보다 싱커에게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리고 놀라가 최근에 싱커가 많이 또 약해요. 그래서 어쨌든 상성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샌프란시스코가 약점이 있는 게 최근에 놀라가 또 싱커가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또 들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로비레이도 그렇게 지금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오늘 매첩이라고 보는 상황에서 불펜이나 아니면 뭐 타선의 흐름까지 생각해 보았을 때는 어제 경기 샌프란시스코가 좀 타이트하게 어떻게 본다면 지긴 했지만 그래도 역전의 가능성은 있었잖아요. 8회였나? 아무튼 그때. 다만 오늘 이 경기는 저는 필라델피아가 좀 크게 이길 만한 경기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타선적인 부분에서도 필라델피아가 근소치 낮고, 불펜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선발에서 나름 좀 잘 틀어막아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소치 나을 거라 보고 있고, 놀라 같은 경우에도 원정 어떤 싱커가 좀 문제인 거지, 홈 경기라고 한다면 그래도 늘 꾸준하게 좋았던, 지난 시즌 훨씬 더 홈 경기가 더 좋았으니까 놀라였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성장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이게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뭐 절대값적인 지표들이 아니라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경기는 저는 필라 승에다가 마헨승까지, 그러니까 2.5 마헨까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언더바는 오바까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경기 생각보다 샌프란시스코 역배 쪽 많이들 보시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샌프 빠따가 좋고 또 이제 투수가 빙신 투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로비레이의 특성을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얘가 항상 타자 친화적인 구장만 가면은 뒤지게 홈런을 쳐맞고 왔던 애라서 그게 조금은 분명 불안하다라는 거. 자,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랑 보스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오바만 찍고 볼게요. 지금 저기 어디야,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분석할 때는 선발이 미정이었는데 지금 또 선발이 나온 것 같네. 근데 이게 저희 방의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번 시즌에 템방구를 외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구장이 바뀐 거를 예시로 들었어요. 자연재해 때문에 템파베이 구장 지붕이 날아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키스 2군 구장을 쓰고 있는데 이 구장이 본인들한테 맞나 봐. 그게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거든요. 지금 양키스 2군 구장, 템파베이 구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서 빠따가 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어쨌든 많은 득점을 동반한 최근의 승리나 지더라도 어쨌든 득점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지금 모양새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요 매치업은 그냥 우리가 오버만 찍고 넘어갑시다. 물론 뭐 잭리텔이 잘 던질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양쪽 다 좀 이제 주고받는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 해서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장줄이거든요. 이 템파베이도 최근 어쨌든 빠딱감도 괜찮고. 다음은 뉴욕 양키스랑 캔자스 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키 선발 투수가 오랜만입니다. 슈미트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되겠고요. 캔자스 선발 투수가 부빅입니다. 승패 없이 2승 0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요거 오늘 양키스가 수입전이거든요. 근데 양키스가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딱 알맞게 떨어진 부분은 일단 타선이 올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양키스는 홈 경기에서 수입도 잘 당하지 않는 팀이지만 수입을 할 때 필요한 거는 마운드가 아닙니다. 타선값에서 일단 힘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사실 타선값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죠. 캔자스가 워낙에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두 번 다 4점씩 내면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사실 뭐 타선이 올라왔다고 저는 보기는 어렵고요. 슈미트 같은 경우에도 얘가 이제 원정 경기 때 좀 많이 약합니다. 지난 시즌도 원정 경기에서 피장타가 늘 문제가 됐던 선수였고, 특히나 얘가 포심의 힘이 좋은 선수인데 이게 자꾸 몰리면서 터져나가는 피홈런이 좀 많았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어쨌든 홈 경기에서 얘가 보여줄 수 있는 불안감도 분명 있긴 하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 선발의 무게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근소치 부빅이 낫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고, 뭐 타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뉴욕 양키스가 어쨌든 수입을 하려면 타선이 그 이상 터져줘야 되는데 또 캔자스가 또 연결되는 필승조 라인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선발에서 밀리는 양키스 경기를 타선이 또 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골라야 될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요 캔자스 프랜승이 차라리 메리트가 더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뭐 역배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도 프랜승 이상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2.5 프랜 보도록 하겠고요. 해외에 있으신 분들은 1.5 프랜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 프랜도 한번 보시고 언더바는 언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텍사스랑 에인절스 경기 볼게요. 어제 이 경기 어제 도망갔죠. 원래 오늘 선발 등판하는 패트릭 코빈이 어제 등판을 하기로 했는데
어제 텍사스랑 그 에인절스랑 애새끼들 둘 다 빤스런 쳐가지고 좀 선발 라인이 바뀌었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어쨌든 패트릭 코빈이 한 번 더 오늘 경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트릭 코빈은 지금 방어율이 거의 7점대예요. 사실 그러니까 패트릭 코빈을 텍사스가 워싱턴에서 사가지고 온 이유는 제가 지난 시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계속 수요가 있어. 패트릭 코벤은 그러니까 매 경기 터져나가지만 수요가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닝을 먹습니다. 그게 강점인 거고 그러니까 패트릭 코벤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텍사스가 기대하는 거는 뭐 6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달라? 6이닝 2실점으로 막아달라? 아닙니다. 얘는 그냥 6이닝 던져줘. 대신에 4실점 해도 돼. 대신에 이닝만 먹어줘.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선수가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피장타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구위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아예 구위가 선발로서 뭔가 경쟁력이 없는 그런 구위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니 코빈이 왜 도대체 우리나라에 안 오는가? 제가 볼 때는 패트릭 코빈 우리나라 오면은 뒤지게 던질 것 같거든요. 진짜 끝내줄 것 같은데 하여튼 안 오고 있다. 다만 메이저리그급 선수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많이 어려운 선수는 분명 맞다. 다만 타선 지원이 물론 데이터 값이 많진 않지만 얘가 나올 때마다 타선 지원 좀 잘 되기 때문에 소리아노가 오늘 에이널 선발 투수 소리아노가 텍사스한테 강합니다. 역대 통산 방어율이 0점대예요. 그만큼 워낙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텍사스 홈 경기기도 하고 어쨌든 뭐 타선 대 타선 대결이 되지 않을까. 에인절스도 코빈을 못 털진 않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4득점, 뭐 5득점은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9.5면은 높아요. 어제도 이게 9.5인가? 9.5 받았나? 8.5 받았죠. 8.5 받고 마지막까지 점수 못 내다가 그나마 8회에 4점 낸 게 끝이긴 한데 그래도 양쪽 다 충분히 많은 득점, 특히나 에인절스가 득점을 보태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 요거 텍사스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에인절스 일반승도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배당 좀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요거 텍사스가 그래도 2.5의 핸디캡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빠따 대전에서 2.5 핸디캡이면은 너무나도 이게 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텍사스 프랜승에다가 오바. 일반승은 에인절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경기입니다. LA 다저스와 그리고 콜로라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저 선발 투수가 오늘 바비 밀러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또 보는 얼굴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13번 선발 등판을 했고요. 방어율이 8점대였어요. 그 이유가 피장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피홈런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도 컸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그래서 이번 시즌을 이제 그 메이저에선 출발을 못하고 마이너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지금 얘가 딱 두 가지 구종, 제 눈에 띄는 두 가지 구종이 있는 게 패스트볼이랑 체인지업 구종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바비 밀러가 직선 구종으로 상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격적이지만 그만큼 피장타도 많이 나온 선수였거든. 근데 그 대부분이 체인지업이었어. 체인지업에 대한 구종 가치가 이 지난 시즌 막판쯤에도 많이 흔들리게 되면서 좀 장타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현 시점의 패스트볼이랑 체인지업이 제가 볼 때 물론 다저스에 좋은 선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구종 가치가 가장 높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평균적인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전체 선발들만 놓고 봤을 때도 상위권입니다. 그만큼 꽤 괜찮은 힘을 갖고 현재 지금 다저스에 다시 로테이션에 합류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비 밀러가 지난 시즌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후반기 때 터져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할 말이 없어요. 물론 못했기 때문에 터져나간 건데 바비 밀러가 홈 경기랑 원정 경기 편차가 좀 많이 심하거든요. 얘가 이제 부진의 시작점, 시발점이 원정 경기였단 말이야. 그때도 피홈런 한 경기 때 4방인가 쳐맞으면서 무너졌던 경기였는데 바비 밀러가 홈 경기 때 방어율이 0점인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홈과 원정 편차가 굉장히 좀 심했던 선수고 또 잘 던지는 경기들의 대부분이 홈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귀전이고 아무래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야. 물론 많은 이닝을 던지지는 못하게 할 겁니다. 돌버츠 감독 특성상 5이닝, 6이닝 짜게 맞고 불펜 돌릴 것 같은데 최근 다저스가 또 불펜이 그렇게 좀 단단하진 않지 않습니까? 또 불안한 면모도 있고 다만 어쨌든 바비 밀러가 짧은 이닝을 타이트하게 지금 또 콜로라도 현재 지금 우르크 타격 그 효율성만 놓고 봤을 때도 리그 꼴찌입니다. 29위 30위가 아까 어딘지 못 봤는데 우르크가 29위입니다. 그만큼 사실 어느 정도 많은 득점을 할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면 바비 밀러가 5이닝을 정말 뭐 무실점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름 기대 한번 해보고 필승조가 올라왔을 때 또 다저스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쨌든 다저스 입장에서는 8연승 이후에 그 루징 시리즈를 계속 기록을 했기 때문에 위닝 시리즈 기록한 김에 아마 수입도 욕심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 물론 타선이 많이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하지만 뭐 어제 경기 하는 거 보니까
뭐 테일러는 진짜 못 써먹겠다 싶으면서도 또 보면은 해줘야 될 때 걔가 또 적시탑 때려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타격의 폼도 좀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콜레오 선발 투수 마르케스인데 오늘 0승 2패 방울 4.6점대. 얘도 딱 두 가지 유형의 피칭을 하거든요. 포심이랑 싱커 딱 두 가지만 던지긴 하는데, 이게 이 다저스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LG랑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저스란 팀한테 단조로운 패턴으로 볼을 던진다는 거는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저스가 이번 시즌에 생각보다 우한 상대로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5패에서 거의 9할대 가까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 물론 단일적인 지표긴 하지만 어쨌든 마르케스가 견뎌내긴 좀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러면 콜로라도 입장에서도 지금 일정도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사실 필수적으로 꺼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또 불안한 불펜들을 내보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많은 분들이 이게 그 다저스 최근에 뭐 불안하다 얘기 많았고, 심지어 어제도 제가 분석하는데 어떤 분이 다저스 자꾸 불안하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어제 강퇴시키긴 했는데, 그러니까 다저스는 다저스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형들이 뭐 불안하고, 물론 그런 건 이해합니다. 뭐 불안한 부분들 이해하지만 다저스는 늘 다저스였다. 그리고 지금 다저스의 퀄리티만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선발, 불펜, 타선이 다 압도하는 경기다 라는 점에서 다저스 승에다가 마인승, 어제랑 똑같이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 승마 오까지 보면서 오늘 경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우리 유튜브 형님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역시나 이런 승부 데이터들 함께 받으면서 베팅해보실 분들은 카톡 아이디 친구 추가하시고 연락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바로 볼 수 있으십니다. 우리 수티비 형님들도 단가 맞춰서 후원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따봉도 미리 좀 추천수 빠르게 채워주시면 제가 전체표도 지금 보여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승부도 좋은 결과 있으길 바래요.